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주말에 비가 많이 온 데도 있고, 뭐 많이 안 온 데도 있는데, 아무튼 비가 앞으로도 좀 많이 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난번처럼 비 피해 없으시도록 잘 이렇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금요일 날 좀 큰 폭락이 있었죠, 그죠? 근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 민주당에서 같이 지금 이제 증세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하는 거 발표하고 나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뭐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고 거래세를 오히려 올리고 법인세 물리고 그 다음에 뭐 노란봉투법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나오다 보니까 금요일날은 이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증시가 4% 가까이 급락을 했었죠, 그죠? 근데 하루 만에 또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 그 부분들 좀 AS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거를 주도했던 민주당 의원 중에 진성준이라고 있습니다. 진성준. 이 사람이 여당 지금 넘버 3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책위 의장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경질됐어요. 주말 사이에 경질되고 새로운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요즘에 방송을 딱 8시에 이제 바로 시작을 하니까 시간 맞춰서 미리 좀 들어와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또 휴가철이죠, 지금이, 그죠? 네, 휴가철 증시 투자 전략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0.9% 상승 마감을 잘 해줬고요. 코스닥도 1.4% 급등 마감했죠, 그죠?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낙폭이 조금 더 심했는데 뭐 상대적으로 좀 잘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주들도 꽤 올라왔기 때문에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돌멩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자, 근데 일단은 이제 아시아 증시랑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증시가 잘 올라온 건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일단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잘 올라온 게 맞아요. 일본 증시는 오늘 마이너스 1.2% 하락 마감을 했고, 중국은 0.6% 상승 마감을 했지만 여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거고, 홍콩은 0.9% 올라와서 우리나라랑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는 뭐 낙폭했다는 반등이고, 3일 동안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그 다음에 대만 증시 보시면 뭐 마이너스 0.2%, 그죠? 그래서 뭐 큰 아시아 증시가 오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금요일날 우리나라만 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이제 반등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다우 지수가 1.2% 급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2.2% 급락을 했죠. S&P 500 지수도 1.6% 급락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자, 핵심만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번에 이제 고용 있죠, 고용. 고용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그게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대요. 안 좋게. 근데 앞선 두 달치 이미 발표된 노동 신규 노동자 증가수가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네, 데이터를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 미국도 기가 막혀요 지금. 자, 잠깐만요. 네,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이 얘기 아무튼 제가 지금 얘기해드리는 얘기 뭐냐면 호재거든요. 자. 자, 이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전날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인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저 이거 좀 키워드릴게요.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급락 마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고용 쇼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업 업황이 위축된 것 같다 이거죠. 경기가 안 좋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특히 이 부분인데 7월에 비농업 부분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다. 지금이 8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7월달 데이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7월 달에 7만 3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거는 시장에서는 이제 7월 달에 신규 고용이 11만 명 증가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7만 명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이상 덜 나왔잖아요. 그래서 충격이야. 그래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는 뭐가 문제냐면 앞서서 발표된 2개월간의 신규 고용 수치가 대폭 하향 조정이 됐대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트럼프가 이 담당 국장을 잘라버렸대요. 경질시켰다는 거 이거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6월달 고용이 당초에는 14만 7천 명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5월달에는 14만 4천 명이 증가했다라고 미국 노동부에서 노동부 통계국인가 거기서 발표를 했대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봤더니 6월달에 14만 명이 아니라 14,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14만 7천 명에 10분의 1도 안 되는 14,000명이었다더라. 5월달에도 14만 4천 명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19,000명이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뭐 10분의 1 조금 넘네요. 이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니까 미국이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뭐 한 거냐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고용시장이 수개월 전부터 둔화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정부 지표가 발표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수정한 거지. 근데 트럼프가 그 노동부 그 통계 담당자를 잘랐거든요. 그 사람을 왜 잘랐냐면 요 놈이 요게 바이든 때 임명된 사람인데 요게 지금 여태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또 요번에 문제를 일으켰네. 그래서 책임을 지고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호재냐? 이거를 이제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뭐 트럼프를 특히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봐, 4월달에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미국의 5월달하고 6월달 고용 지표가 안 좋아졌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미국을 말아먹게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나라들을 다 경제를 안 좋게 하는 나쁜 악마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트럼프가 싫으시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그건 개인들의 자유니까 뭐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좋아요. 뭐 싫어하든 좋아하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이 고용 지표가 높게 나온 거를 트럼프가 썼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관세 전쟁을 그렇게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이 좋았거든. 네. 고용이 좋았다니까. 기존에 발표됐을 때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수정된 거지만. 근데 이거를 가지고 누가 재미를 봤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재미를 본 거예요. 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가 싫어요. 정치적으로 너무 싫거든.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 금리 인하를 빨리 하라고 그러는데 해주기 싫어가지고 지금 계속 금리 인하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안 하는 핑계로 그 인간이 뭘 갖고 왔냐, 이걸 갖고 온 거예요. 고용이 너무 좋아서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네요? 이랬던 거예요. 누가? 트럼프가 아니고 연준 의장이 이걸 써먹었다니까. 이 통계를 이렇게 조작 같아. 이거 실수인지 조작인지 어쨌든 이거를 한 게 누구냐? 바이든이 임명했던 그 담당자가 그러고 있다 잘린 거예요 지금. 트럼프한테는 이 지표가 오히려 안 좋았던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해드렸죠. 일부러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것처럼 막 이렇게 보여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는 대통령이 있었다고. 트럼프예요. 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풀어야 되는데 트럼프 일기 때 그때도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 이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죽어라 하고 또 금리 인하를 안 해주니까 흔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거든. 근데 연준 의장이 그걸 알잖아요. 이번에는 안 속아. 뭐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막 그 관세 전쟁을 이제 시작한 트럼프에 대해서 맹 비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네. 이것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생겼어. 주식하는 사람 중에서 주식하는 사람들한테서 가장 좋은 뉴스가 뭐예요? 금리 인하예요. 시장에 돈 들어오는 거거든. 우산 장수한테 제일 좋은 뉴스가 뭐예요? 비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산 장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가 와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시장에 돈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그게 금리 인하라고요. 최고의 호재인 거죠. 연준 의장이 이제 안 하고 버티다가 이것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이번 보고서는 9월 금리 인하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래서 한 번에 0.25%씩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그냥 두 단계, 즉 0.5% 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B컷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지를 예측하고 그 집계를 하는 게 패드워치 툴이라는 건데, 이 고용 이거 발표되기 전에 9월달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을 37%로 봤거든요. 근데 이게 발표되고 나서 이게 86.5%로 2배 이상 급증했어요. 86%면은 이거는 무조건 한다는 거죠. 이 정도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라고 보시면 이게 호재다. 호재입니다. 악재 아닙니다. 이거.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미국 증시가 그 이유 때문에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올랐다 이거죠. 그 왜 올랐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 외국인이 샀잖아요. 자, 보세요. 외국인이 오늘 산 거 맞아요.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827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1,3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금융투자 위주로 돈이 들어왔죠. 근데 잘 보시면 외국인이 장중에 내내 순매도였다가 막판에 확 사가지고 순매수를 기록한 거예요. 오늘 지수 끌어올린 거는 기관이에요. 특히 금융투자. 이 친구들이 사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쨌든 뭐 외국인이 막판에 샀으니까 사긴 산 거예요. 그것도 좋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오늘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뭐였냐? 진성준 경질입니다. 진성준이 누군지 모르실까봐 사진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 비난 많이 했죠, 그죠? 나쁜 놈이에요, 진짜. 주식시장이 이놈 때문에 폭락을 한 거거든요. 네. 폭락을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폭락을 했는데 주식시장 그거 갖고 안 무너진다. 대주주 기준 뭐 그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사람입니다. 솔직히 사람이란 말을 쓰기도 좀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타임라인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계속 이제 정부하고 민주당하고 뭐 했어요? 증세 방안을 논의를 했죠. 그래서 주식과 관련된 것만 얘기할게요. 거래세가 기존에 윤석열 정부 때 0.15%였는데 이거를 0.2%로 올린다고 했어요. 오히려 아니 코스피 5천 만들어준다 그러더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이 기준이 50억이었는데 이거를 10억으로 낮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세금 많이 거달라고.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주하고 지주회사가 많이 간 거거든요. 한 25%로 해줄 줄 알았는데 요놈이 다 이놈이에요. 이놈이 특별히 35%로 해드릴게 이런 거예요. 이것도 많다 이런 거죠. 아니 10%하고 아니 이거 왜 이거 이렇게 하느냐 25% 해줄 거참 하더니 왜 이렇게 하느냐 다 부자 감세다. 대주장도세를 55%로 해놓고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25%를 하면 이건 부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다 이러면서 요놈이 이거를 밀어붙인 거예요. 이재명이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요놈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공식적인 그 직함이 뭐였냐면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서해를 어떻게 되냐면 넘버3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넘버3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네. 넘버1이 누구예요? 당대표. 넘버2는 원내대표. 여자분들 그거 잘 모르시던데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같은 거 아니에요?
당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대표라서 원대표라고 하는 거예요.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당대표 원내대표는 틀려요. 네. 국회의원들 내에서 대표를 뽑은 거다. 그래서 원내대표. 이 사람은 넘버 3 정책이 거기서 만드는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인 거죠. 컨트롤하는 사람. 네. 요 놈이 이제 문제였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금투세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으신 적 있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주식으로 주식해서 돈 버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나가서 노가다를 뛰는 게 덜 힘들어요. 주식 해보신 분들 아시죠? 그죠? 한 번 더 나가서 차라리 노가다를 해서 그죠? 5만원 10만원 버는 게 그게 더 쉬워. 그죠? 네. 주식으로 여러분들 돈 벌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나가서 좀 이제 땀 흘리고 고생하면 뭐 하루에 10만원짜리 일당 많이 있어요 요즘에. 근데 여러분들 100만원 가지고 하루에 10만원 벌어보세요. 힘들어. 네. 1000만원 갖고 하루에 10만원 벌기도 힘들어요. 어쩔 때는 돈 잃을 수도 있고. 공감 가시는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보세요. 아마 이거 많이 눌러주실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유튜브 쪽에 맞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건데 이게.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은 자기는 주식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아니 주식을 해본 사람이 이제 뭐 금투세를 밀어붙이고 이러면 조금이라도 뭐 잘 아니까 그런가 보다 이해라도 하지. 해본 적도 없대요. 환장하면서 진짜. 아들내미는 한국 주식 안 하고 미국 주식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아들내미는. 그 기사 다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걸 밀어붙이는 바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증시가 금요일날 4% 폭락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김병기라는 이제 민주당 당대표가 뭐라 그랬느냐? 이것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으니까 주식시장 양도세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바꾸는 것을 다시 상향하는 걸로 검토하겠다.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 했느냐? 공개 반대한 거예요. 그런다고 이거 바꾼다고 해서 주식시장 안 무너져요 이러면서 금요일날 바로 이 소리 했어요. 금요일날 맞을걸?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경질됐어요. 왜냐면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청래하고 누구야, 박찬대, 그죠? 네. 둘이서 이제 붙었는데 정청래가 됐어요. 정청래가 뭐라 그랬냐면 이 대주주 양도세 이거 가지고 국회의원들끼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서로 이렇게 말하는 거 자제를 해라,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그랬거든요. 네. 어떻게 정리하나 이렇게 지켜봤더니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더군요. 요 사람이 정청래입니다. 정청래. 사무총장의 조승래, 정책위 의장의 한정혜라는 사람을 임명했어요. 이 사람은 4선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입니다. 여자. 이 사람도 뭐 한국노총 출신이라던데. 어쨌든 이 사람이 정책위장이 됐거든요. 진성준이 잘렸다고. 경질. 근데 경질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더라고요. 어쨌든 된 겁니다. 그래 된 겁니다. 그리고 주식 양도세 논란에 이 사람은 대통령실 대변인인가? 네. 당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 뻔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맨날 그 반복되는 레파토리니까 그냥 외워두세요. 네. 민주당은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코스피 5천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왜? 대통령 되고 싶어서 권력 잡으려고? 그런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코스피 5천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때려잡는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이 주식으로 돈 벌려고,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근데 그것도 해주고 싶긴 해요. 근데 세금도 많이 걷고 싶은 거라. 정확하게 이해 가세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코스피 5천 만들어준다며. 근데 왜
거래세를 올리고 법인세를 올리고 기업들이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막 사정사정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통과를 시키고, 특히 이게 대주주 이거 양도세 기준 왜 또 이렇게 하면 왜 그러겠어요? 두 개 다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해가 정확히 가셨죠? 네.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뭐가 옳은지. 근데 두 개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라. 이게 안 맞는 거야. 도마뱀으로 따지면 도마뱀 머리는 도망가고 싶은데 꼬리는 계속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도마뱀을 사냥하고 있는 그 맹수가 도마뱀을 잡아먹겠죠. 아무튼 뭐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국민들이 보면서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이 살짝 오른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 이게 전매 특허예요. 이게 레퍼토리 똑같아요. 예전에 금투세 있죠? 금투세 때도 그랬고요. 금투세 것 때문에 그 2년 전에 그랬나? 그 전에는 뭐 갖고 그랬는 줄 아세요? 정말 얘기 드렸잖아요. 대주주 조건이 지금 50억에서 10억 이것도 문제인데, 그때는 지금 50억에서 10억은 한 회사에 한 명이, 개인 한 명이 한 회사에 10억 원 이상, 50억 이상의 주식 갖고 있을 때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겠다 그건데, 그 전에 민주당에서 뭘 추진했냐면 가족이 갖고 있는 게 3억인가 5억 넘어가면 대주주시네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내미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3억 이상 갖고 있다, 5억 이상 갖고 있다, 대주주다.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금 못 뜯어서 환장한 귀신이 붙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응? 요즘에 그 마동석 씨가 뭐 영화 찍은 거 나오던데, 그죠? 무슨 거룩한 밤인가? 보니까 무슨 테마 이제 구마, 테마 이런 거 하는 뭐 그런 영화더라고요. 네. 앞에 제가 5분인가 10분 정도 봤는데 주말에.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마동석 씨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찾아가서 그 구마 의식을 좀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세금 못 뜯어서 붙은 귀신들이 잔뜩 다 붙은 것 같아요. 웃지 마세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미쳤어 저 인간들. 세금 못 뜯어갖고 환장한 것 같아요. 진짜. 가서 마동석 씨가 그 귀신들 좀 다 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저런,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있었던 이슈가 주말 거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당연히 이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주주 양도세, 아까 뭐 가족끼리 묻고 이런 거 있죠. 금투세. 그때는 특히 금투세 그럴 때는요, 윤석열 정권이었어. 자기들이 정권 안 잡았는데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밀어붙이려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정권 잡은 것도 아닌데도 그랬다니까. 정권 잡으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권력이 세면 이거는 그냥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매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젠 이런 거 듣고 놀래지들 마세요. 전 그냥 지겨워 죽겠어 그냥. 이번에 저 하나도 안 놀랬잖아. 4% 떨어지길래 얼씨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놀라는 게 더 이상해. 아셨죠? 네. 뭐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지금 테마주들이나 이런 것들 개별주들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금요일날 뭐 증시 폭락하고 막 이랬는데 종목들 뭐 아무거나 보여드릴게요. 아무거나. 그냥 뭐 개별주 뭘 보여드릴까? 바닥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오르비텍 이런 거, 이게 원전 관련주지 않습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그죠? 횡보하다가 최근에 보름 이상 횡보하다가 한 달 동안 계속 횡보하다가 금요일날 증시가 급락하니까 마이너스 5% 떨어졌어요. 금요일날. 오늘 바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느낌이에요.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뭐 세명정인가 그런 거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별한 게 뭐 없어요. 그냥 왜 저래? 또 저러네? 뭐 그냥 그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옆으로 쭉 횡보하다가 금요일날 3% 떨어지고 오늘 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거 없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그냥 종목별로 있잖아요. 종목별로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죠?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 그죠? 사람마다 다 틀려서 약간 투명가 좀 더 세게 나오고 덜 나오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그죠? 네.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비트컴퓨터 이런 것도 탄력이 되게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응? 이런 거라니까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 걱정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이 벌려요? 안 벌려. 맞죠? 걱정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좀 강했던 이유가, 강하게 올라온 이유가 바이오주들이 별로 안 빠졌어요. 이거 잘 보세요. 알테오젠 이런 건데, 금요일날 바이오주들은 왜 더 많이 빠졌냐면, 미국의 바이오주들이 이제 트럼프 정책 때문에 좀 빠졌거든요.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너무 약을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트럼프가 국민들 힘들다, 그러니까 약 비싸게 팔아먹지 말고 원가 얼마도 안 하는데 이 도둑놈들아, 그러면서 약값 인하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빠졌겠죠. 예, 실제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오주도 좀 영향을 받아요. 살짝. 근데 그 총재의 진성준이 저거 난리지기고 막 뭐 금투세 금투세란다. 대주주 막 코스피 5천 만들어준다더니 세금 걷는 거에 미친놈들아 막 이러면서 막 증시가 폭락하니까 바이오주들을 개미들이 더 많이 던진 거예요. 안 그래도 오늘 조금 좀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어디서 확 밀어버려. 그래서 알테오젠이나 이런 게 금요일날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스닥도 그날 많이 빠진 거고. 근데 리가켄바이오 이런 거 보면은 금요일날 5% 빠졌는데 오늘 6% 올랐어요. 괜찮잖아요. 알테오젠도 금요일날 이건 좀 많이 빠졌어요. 7% 빠졌는데 오늘 지금 대체거래소까지 포함을 하면 3% 상승으로 끝났어요. 바로 메꾸잖아. 그죠? 괜찮다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쟤네들 제가 그랬잖아요. 레파토리 똑같다고. 네. 좌파들 정권 잡으면 똑같다니까. 네, 똑같아. 나중에 보수가 정권 잡으면 그때도 똑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얘네들 똑같다고. 거기도 똑같아. 똑같아요. 네. 요즘에 그리고 뭐 국민의힘이 그게 보수입니까? 쓰레기들이지 그게.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거기 보수 정당 아니야 이제. 거기 보수 지금 뭐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보수 쪽 계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다들 아시잖아. 그게 보수입니까? 네. 그죠? 네. 웰빙 정당이지. 네. 그 사람들은 정권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없어요. 국민의힘은 다른 보수 세력이 등장하면 모를까. 그런 얘기는 다음에 대선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뭐 주제랑 상관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뭐 바이오주들이 잘 올라왔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쪽에서는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삼성전자만 보시면 돼. 삼성전자. 왜냐면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은행주들 이런 것들, 금융주들은 이제 다 지주사도 마찬가지고 조정을 받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하나오션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붕 떠 있어서 지금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우리나라 증시에서 다른 대형주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조정받을 건 받을 거고 바닥에 있는 건 바닥에 있는 것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독 안 올라간 게 삼성전자 하나라니까. 얘만 보시면 돼.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요 정도 75,000원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걸리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죠? 잠깐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고 하기도 뭐하잖아. 살짝 누르는 거야 그냥. 금요일날 증시가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 난리를 지기는데 금요일날 삼성전자는 2%밖에 안 빠졌고요. 그나마도 오늘 절반 정도 올려놨어. 금요일날 빠진 거에 절반 정도. 이게 어딜 봐서 조정을 시작한 차트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딱 보면 아시잖아. 이게 무슨 조정을 시작한 차트예요. 네. 선방한 거지. 그죠? 네. 걱정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통 개인들 휴가철이 8월 10일에서 10일 전후면 거의 끝나잖아요. 좀 늦게 가시는 분들이 뭐 8월 15일 뭐 전후나 그 뒤로도 가시는 분도 가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뭐 이쯤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8월 10일 전후로 해서 그죠? 네. 휴가철 끝나고 오면은 테마주들이 많이 가요.
테마주들이 언제 많이 가냐면 개인들이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개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큼 주식시장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 가요. 응? 그때 간다. 자, 요즘에 이제 그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뭐 우리나라 정치 상황 뭐 해외 뭐 이스라엘 전쟁 나고 트럼프 뭐 그 관세 뭐 그런 거 하고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낙심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게 그게 가슴 아파요. 왜냐면 아 우리나라 망하겠다. 미국 때문에 전 세계도 망하겠다. 이러면서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떠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떠나진 않지만 망하나 안 망하나 내가 다 확인해 보고 다 지켜본 다음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들어와야지 이러고 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라. 왜?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변했거든. 근데 전 그걸 이해해요. 네. 왜? 지금 우리나라 언론도 정상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도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예전에 여기서도 그랬어.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는 대놓고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언론에서 23년 1월달이거든요. 이때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바닥이었어요. 그때 언론에서 뭐라 그랬게요? 네. 연말쯤에 주식 사라 그랬어. 연말쯤에 개인들의 생각과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이때 쌍바닥 찍을 때거든요.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코스피입니다고 여기에서 그랬다니까. 연말쯤에 1월달인데 연말쯤에 확인하고 주식 사라고 누가 그랬냐고요? 언론에서. 그 언론은 누구 거를 인용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을까요? 주요 증권사나 뭐 이런 이제 리서치 센터 이런 데서 그런 걸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연말쯤 사라고. 확인해보고 망하나 안 망하나 확인해보고 연말쯤에 사라고. 그러니까 걔네들 약간 돈 거예요. 왜? 아니 자기네 증권사로 사람들이 돈을 넣어서 거래를 하게 만들어야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증권사는? 근데 이 미친 것들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아우 지금 주식 사지 말래. 연말쯤에 1월달인데 1월 2일, 1월 3일 떡국 먹은 거 소화도 안 됐는데 연말에 사래. 확인을 못. 제정신들인가 싶더라고 나는.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러더라고. 연말에 사라고. 아, 그죠? 제가 보기엔 지들은 샀을까요? 지들도 안 샀어. 연말에 사라고. 이때 뭐 살게요? 이때 뭐 사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제로 코로나, 그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이제 그 정책을 폐기했잖아. 인민들이 몇 년 동안 이제 3년인가 3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화가 나고 막 들그러나니까 시진핑이 겁이 나가지고 제로 코로나 이제 해지 이런 거. 다 중국 거 사라고 그때 난리 지겼잖아요 그때. 그리고 그 수많은 개미, 서학 개미들이 동학 개미들이 중학 개미가 돼가지고 중국 주식 산다고 다 물렸잖아요 그때.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뭘 어떻게 돼? 그지 됐지. 응?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저는 참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수를 했는데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질 걸 책임지고, 그죠? 네. 그러면 또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근데 이놈들 언론사들은 사과를 안 해요. 책임도 안 져. 그래서 전 언론사가 너무 싫습니다. 기자들 중에 좋은 기자들도 있겠지만 요즘에 뭐 무서워서 올바른 기사를 쓰겠어요, 그죠? 요즘에는 마무리로 이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휴가철 끝나면은 테마주 바로 갈 거예요. 걱정들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주요 이슈는 뭐가 있냐면 한미 정상회담 이제 개최 일정이 아직 안 잡혔죠, 그죠?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잘 보시면 왜냐면 거기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관세 협상을 타결한 것처럼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 쓰레기들이 지금 난리를 지기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관세 협상 타결된 것처럼 뭐 미국산 소고기랑 쌀로부터 우리나라를 뭐 지켰다라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요. 문서로 합의된 게 없대요. 문서로 합의된 게 아니라 합의가 됐으면 문서로 남겨놔야 되죠.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 우리도 집 살 때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월세 계약할 때도 다 부동산 가서 뭐 쓰잖아요. 서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서명 합의가 아니에요 이게. 구두 합의했대. 구두 합의. 그리고 나서 지켰대. 쌀이랑 소고기를 3,500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재투자로 생각한다고. 근데 미국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트럼프가 원하는 데다가 투자를 할 거고 90% 이익의 90% 우리가 가져가서 우리가 빚 가운데 쓰든 뭐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니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뭐 서류를 보자. 없대요. 없대. 그걸 팩트시트라고 하나?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유럽연합이랑 일본이랑 다 베트남도 그렇고 다 관세 합의를 할 때 다 서류가 있었는데 우리만 없어.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조만간 이재명이 백악관에 올 건데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라고. 그럼 뭐예요? 확정된 게 아니잖아. 근데 이 인간들이 왜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냐고. 이상하죠? 그럼 자, 내가 얘네들 비판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뭐겠어요? 관련된 테마주도 계속 움직이겠지. 쌀이랑 관련된 거, 그리고 뭐예요? 소고기. 끝난 거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기사 나온 거 보면 내가 주말에 보다가 진짜 죄송한데 침을 뱉었다니까요. 그냥 다 타결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발표가 맞고 트럼프가 헛소리하는 식으로 백악관 그 대변인이 헛소리한 것처럼 막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속아요? 응? 속냐고. 저 등신들 저거.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 뉴스 잘 안 보던데. 그리고 영어를 너무 잘해요. 저희 아들이 고2인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딱 1초만 우리 아들 자랑할게요. 수학이 전교 1등이에요. 수학만 1등급이 아니라 그냥 전교 1등이라고. 근데 영어랑 국어가 약해요. 두 문제 틀렸는데 1등급이 아니고 2등급도 아니고 한 3, 4등급으로 확 밀려버리더라. 애들이 그만큼 영어를 잘해요. 아빠 하나 틀렸는데 2등급이야. 뭐? 하나 틀리고 주관식에서 조금 깎였는데 3등급, 4등급으로 밀려요. 애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네, 영어 잘해요. 근데 한두 개 틀리면 그냥 뒤로 가요, 그냥. 그래, 요즘에 애들도 그러는데 성인들은 뭐 영어 못해요? 다 안다니까? 그래서 소고기하고 쌀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끝난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테마주가 또 움직일 거예요. 전 분명히 얘기해 드렸어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왜? 자기들끼리만 알고 우리는 이미 종목을 사놨어. 2개 이상. 응? 2개 이상 사놨어. 네. 공교롭게도 두 종목에 하여튼 그래요. 또 얘기하면 안 돼 또. 하여튼 그래. 사놨어. 최근에. 그리고 쌀 시장 개방 이렇게 나오죠. 다른 곡물가도 막 들썩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다 갖고 있어. 네. 다 있다니까. 네. 그 트럼프가 쌀이랑 뭐 소고기 얘기할 때 전 트럼프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아니 저기 쌀 사줘서 고마운데 콩은 너 안 사냐고. 브라질 콩 말고 미국 콩이 최고인데 미국 콩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 그런 관련도 있잖아 또.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 있죠, 그죠? 다 있다니까. 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 말을 믿지 마시고요. 특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네, 여러분들의 그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믿지는 마세요. 왜? 좌파 정권 레퍼토리 똑같거든. 여러분들은 돈 버셔야지. 돈 벌어서 정치자금 많이 내시고 후원 많이 하세요. 근데 속지는 마세요. 응? 나중에 보수 정권 들었으면 내가 또 얘기해 드릴게. 지금 좌파 정권 앞으로 이제 5년 채워야 되니까, 그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정부한테 속지 마세요. 제가 아까 오죽하면 마동석 씨 영화 얘기를 하겠어. 세금 뜯는 거에 미친놈들 진짜. 네. 세금 뜯는 거에 미친놈들한테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뜯깁니다 진짜.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린 얘기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휴가철이라서 조용한데 휴가철 끝나면 테마주도 많이 갈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한미정상회담 개최 일정이랑 이슈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재명은 트럼프 만나기가 싫을 겁니다. 정말 싫을 거예요. 트럼프가 많은 거를 또 얘기할 거거든요. 그리고 진성준 잘렸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대주주, 양도세 이런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셨던 분들 마음 내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짧게 보여드리고 시간상 짧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장관들 논란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다. 근데 이 장관들 임명이 되고 나면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테마주들이 많이 갈 것이다 라고 했었죠. 자, 슬슬 이제 포문이 열죠. 이 사람 누구예요? 백용훈이라고 하는 과기부 장관인데 AI 주권국가로 도약하겠다. 네, 이럴 줄 알았어. 국가대표 또 뭐라 KAI래 또. 하여튼 이름은 너무너무 잘죠. KAI 이러면서. 국가대표 5개 팀을 선정했대요. 네이버, 업스테이지, SKT, NC, NC소프트지 이거. LG.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발표 많이 나올 거라. 테마주들이 들썩들썩거리고. 좀 있으면은 내년 예산안 확정되거든요. 벌써. 네. 간다니까 테마주 이제. 문재인 때 딱 요맘때쯤에 뭐가 왔어요? 수소차. 왜 갔겠어요? 얘네들이 먼저 얘기를 띄워요. 그리고 예산이 서요. 그럼 가는 거예요 이제. 준비하셔야 된다니까. 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언론 기사를 보면서 눈치채는 거 하나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주한 중국 대사 이놈이 뭐라 그랬느냐, 주변국들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주한 중국 대사가. 네. 자, 주변국들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네, 양호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정말 주변국들하고 관계가 양호하면 이런 말에 대꾸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바로 반박을 했더라고요. 정말 문제가 없으면 무시하겠죠. 뭔 소리야? 이러면서. 근데 자꾸 이제 말끝마다 자꾸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죠? 네.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말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보면서 요거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아, 유지가 잘 안 되고 있구나. 문제가 있네 보네. 요렇게. 자꾸 사람들 관심도 없는데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소고기와 쌀을 지켜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못 지켜냈다는 뜻입니다. 요즘엔 기사를 거꾸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지금 아무튼 테마주들 이제 앞으로 수많은 정부 정책 테마주들이 나올 텐데 종목들 매집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8월 달에 8월 안에는 이재명이 트럼프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겠죠, 그죠? 그 종목들을 지금 싸게 매집을 해서 수익을 내셔야 되니까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그리고 저희 방은 지금 회원들 재연장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가끔씩 이제 신규원들도 이제 막 적극적으로 막 들어오는 분들이 보이는데 신규원들은 지금 많이는 안 들어왔어요. 근데 최근에 좀 보이긴 하는데 7월 달에 별로 안 들어오셨어, 신규회원들. 근데 기존 회원들은 대체적으로 재연장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 회원들도 빨리 들어오시고요. 지금 해야 돼. 왜?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2017년 여름에 수소차 테마가 얼마나 많이 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유니크, 풍국주정 이런 거 있거든. 아니, 수소차 테마주 검색해 보세요. 문재인 수소차 테마주, 그 대장주들 다 그때 갔어. 지금쯤 정부에서 뭐라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들 받아서 예산 올리고 그 기업들이 저희가 세계 인류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 기회를 놓치실 건가요? 휴가철이라서 잠깐 테마주가 뜸하니까 또 끝난 것처럼 보이시죠? 아니라니까. 아셨죠? 믿으세요. 네. 문재인 정부 때 그걸로 다 수익 냈거든. 이번에도 자신 있으니까 들어와서 같이 하십시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뒤에 바로 김 실장님 그 테마주 브리핑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